제일 와닿았던 거는 그 백자가 갖는 진실성,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 보여주는 것, 있는 그대로 그 작가의 역량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작품과 내가 하나의 과정 속에서 조우하는 어떤 그런 느낌? 백자 도예가고요. 지금 여기 중앙대학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조선 백자를 근간으로 한 현대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테이블웨어가 있고 조형 작업이 있고 또 한쪽에 또 달랑아리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작업 중에서 조형 작업 위주로 작품을 출품하게 됐습니다. 그 옛날 조선 백자에 보면 이제 면 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풀어낼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제 면이니까 이제 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한 20년 정도 일관되게 해오던 작업인데 그 판을 서로 붙여서 이어붙여서 구조적이고 건축적인 그런 작업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 90년대 초 정도의 상황은 백자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형 작업, 도예가들의 조형 작업 위주로 했었고 정말 기적처럼 어떤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께서 저를 이제 백자 공부를 시켜주게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조선 백자를 이제 직접 내가 만져보고 들어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백자 공부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막연했던 백자에 대한 그 의무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백자를 나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게 된 거고 이제 그러면서 백자 공부를 하면서 점점 더 그걸 알면 알수록 그 백자에 대한 매력을 더 빠지게 된 거고 제일 와닿았던 거는 그 백자가 갖는 진실성, 그걸 크게 얘기하면 진실성인데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정난하게 그냥 벗겨진 상태로 보여질 수 있는 것 그런 게 너무 좋고 있는 그대로 그 작가의 역량이 그대로 드러나요. 흙과 그러니까 작품과 내가 하나의 과정 속에서 조우하는 어떤 그런 느낌, 같이 조우해서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묘한 어떤 그 쾌감 같은 걸 주죠. 그래서 저도 형태를 만들긴 하지만 그 항상 관심을 갖는 거는 그 물질성, 머티리얼리즘이 굉장히 작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로 생각을 하고 조선 백자의 가장 골간은 나는 태토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형태를 만들든지 간에 그 느낌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저는 조선 백자를 바라다 보는 특성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 백자의 그 솔직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솔직함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옛날 조선 백자 도예가들은 도공들은 절대 숨기지 않았다는 것, 작업한 과정을 그냥 정말 담백하게 다 드러내 보여진. 그리고 백자토라고 하는 것은 백자는 객기를 허용할 수가 없어요. 객기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게 다 드러나. 형태는 재료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백자의 단순함이 나는 그 백자라고 하는 흙의 물질성 때문에 형태가 단순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술사가들은 뭐 그게 유교적인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었겠죠. 단순함을 존중하는 그런 사대부들 근검절약 뭐 어떤 그런 절제된 것들 이런 것들의 어떤 정신성이 물론 반영되긴 했겠지만 사실은 흙이 그런 단순함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항아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그만 옛날 그 항아리 보면 조그마한 것들도 지금 같으면 그냥 한 피스로 그냥 만들 수 있는 건데 옛날 거 보면 요만한 건데도 두 개가 붙었어요.
그만큼 흙이 어려웠다는 거죠. 청자가 유약의 맛이라면 백자는 태토의 맛이죠. 재료의 맛이죠. 결정적인 게 이제 달랑아리인데 사람들은 달랑아리를 보면 형태를 먼저 보고 형태를 따지고 뭐 굽이 어떻고 전이 어떻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감동을 받는 달랑아리 감동을 주는 것은 사실은 형태보다는 그 물질성, 그 달랑아리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느낌, 재료의 느낌 그런 것들이 더 감동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지금 백자흙이든 청자흙이든 뭐 보면 공장에서 제조돼서 흙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흙을 얘기할 때 항상 1차 점토, 2차 점토를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다르냐? 1차 점토는 그냥 산에서 그냥 풍화된 흙이고 2차 점토는 흘러가서 강에 퇴적된 강하우에 퇴적된 걸 퇴적 점토가 2차 점토라고 봐요. 그러니까 1차 점토의 대표적인 흙이 카오린이고 2차 점토의 대표적인 흙이 일종의 볼클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점력이 좋은. 우리나라는 저 강하구 바닷가 근처에 무안, 한평 이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카오린이 아주 흙도 백색도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단점이 얘가 풍화가 완벽하게 안 돼서 점력이 없는 게 단점인데 다행히 우리나라 점토 카오린은 점력도 좋아요. 점력도 좋아. 풍화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그냥 1차, 2차 중에 하나만 쓰는 거 단미라고 그러는데 그냥 1차 점토 카오린만 썼어요. 그냥 단미로 썼기 때문에 뭐 점력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제 힘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다른 흙을 섞으면 그 백색도 그 맑은 그 백자의 맑은 느낌이 없어지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묘안들을 짜내서 만들었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뭐 면을 친다든가 두 개를 붙인다든가 연결해서 뭔가를 만든다든가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다행히 여기 안성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이 근처에 이제 포크레인 공사하는 절개지를 지나다가 이제 저 카오린 광맥을 봤거든요. 발견해가지고 저 그때 포크레인 캐서 지금 저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꽤 됐어요. 저 한 20년 됐어요. 저 나름대로의 이기주 백자 그러면 옛날 그거와 별 차이 없는 거의 가깝게 그 어떤 느낌을 낸다라고 하는 작가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도 사실은 저는 로컬 클레이를 가지고 작업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조선 백자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웅축된 단순함 그리고 거기서 보여지는 작업 행위 과정에서 보여지는 그런 진실성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면치기 페이스팅한 그런 기물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면을 뭘로 쳤을까?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조사도 다 하고 나름대로 제가 도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면친 게 왜 멋있냐면 면을 만들 때 반복해서 깨작깨작해서 면을 만든 게 아니고요. 단칼에 만들어서 단칼에 면을 쳤어요. 단칼에 면을 칠 정도의 능숙함도 있었지만 한 번에 탁 해서 샥 잘라나간 그 맛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건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풀어낼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과정을 쭉 보면 판을 이어붙여서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서로 결합하는 거. 여러 다양한 형태들을 손 가는 대로.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저는 즉흥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작위성, 뭐 계획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지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굉장히 흥미롭게 즐겁게 그야말로 익사이팅하게 작업했어요. 굉장히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생각지 않았던 내 머리에 있지 않은 형태,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자동 기술 오토마티즘처럼 그냥 슬슬슬 하는 형태가 나오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 오르가닉한 형태들이 아마 또 내가 어린 시절 제주도 바닷가를 거닐면서 내 안에 들어왔던 축적됐던 어떤 그런 형태들이었지 않느냐. 네모난 게 나오면 그걸 슬라이스해서 일정한 두께의 판을 일단은 만드는데 그거는 판이 아니에요.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그 두드려서 흙판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생명이 거기에 부여가 되는 살아있는 흙판이 되는 거야. 그거를 다시 포개서 묵혀놓는 이유는 그 판과 판이 서로 이어붙이잖아요. 그러면 붙은 게 서로 수축률이 다르면 이제 트러블이 생기겠죠.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꺼내서 이제 재단을 해서 이제 이어붙여 가는 거죠. 재단 이 카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 작업은 이렇게 단면과 단면을 붙이는 거잖아요. 이 단면이 두 개 다가 밀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90도로 자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 자르는 게 90도로 자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90도로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는 내가 자르면서 이미 감이 딱 와요. 이렇게 세어보면 알아요. 붙이는 그 면 사선으로 엇박전하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X자로 그다음에 다른 쪽도 그냥 안 긁고 붙이는 것보다 긁고서 발라서 하는 게 더 훨씬 다 잘 붙겠죠. 이게 일종의 물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저는 하나 붙여서 생각하고 하나 붙여서 그 다음 판을 생각하고 그 다음 판을 생각하고 하거든요. 두세 판 앞에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내다보고 예상할 수도 없고 저 형태는. 더 견고하게 붙이려면 바느질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쪽의 바느질은 바늘로 실게 매는 게 아니라 위판하고 아래판을 서로 집어넣는 게 있거든요. 흙이 밀리는 거 보이죠? 여기 있는 흙을 밑에 있는 흙을 그 안으로 집어넣어 주거든요. 이렇게 밀려서 이 밑에 있는 흙이 얘 위에 있는 판에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꼬매지는 거지. 그런 것들을 저는 가능한 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흙의 표정, 그런 반응들, 드러나는 어떤 형상들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저는 최대한 살려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흙은 자연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내추럴 자연 그것도 일종의 생명이죠. 자연성이라고 하는 게. 그 자연성이라고 하는 생명을 그대로 살려내서 작업 과정에서 죽이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 흙이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재료를 가지고 손으로 뭔가 만들어낸다는 것.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생활에서의 리빙에서의 어떤 즐거움. 그거는 본능적인 부분이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그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인식이 의식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보는 거죠. 옛날에는 뭐 음식만 맛있으면 됐지 뭐 플라스틱에 담아 먹으면 어떠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먹방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플레이팅으로 난 갈 거라고 봐요. 어떻게 어느 그릇에 어떻게 담느냐 몸과 옷 관계잖아요. 그릇이 결국은 음식을 퀄리티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가.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좋은 그릇에 맛있는 음식 담아 먹는 것은 그럼 변하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무게를 잡아주는 역할로서의 공예 도자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큼 도예가들도 좋은 그릇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네. 자유함, 내 정신과 영혼의 자유함을 획득할 수 있어서 그런 걸 획득할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도예의 세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산속에서 나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산에 허름한 집에서 물레에 앉아서 물레 돌리고 있는 나를 상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마 그것조차도 내가 내 영혼이 자유함을 갈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정말 행운하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유함을 내면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유함을 추구했던 것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정 부분 남겨놓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거, 맡길 부분과 내가 해야 할 부분을 가릴 줄 아는 분별력, 그런 것들이 좋은 작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이 되지 않을까.